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남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남편과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함께 나온 동창이에요. 못 모르던 중학생 시절 만나 나름 오랜 세월 연애하고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남편은 군대에 있는 시절이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았어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택에 이사 온 이유는 직장 문제도 있지만 시부모님이 이혼하셔서입니다. 며느리 앞에서 못 볼 꼴 다 보인 시아버지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비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라며 사연을 써 내려가 볼게요. 익명이기도 하고 어머니 동의하에 사연을 제보하는 것이니 재미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주말인데 저희랑 드라이브 가실래요? 나는 되었으니 너희 둘이 오붓하게 다녀와. 네 시아버지 저녁도 챙겨드려야 하고. 에이, 어머니 어쩌다 한 번인데 그냥 가세요. 아버님이 어린애도 아니신데 한 끼 정도는 알아서 드시겠죠. 아니면 아버님도 같이 가시던지요. 아빠 가시려나? 가겠니? 그냥 너희 둘이 다녀와. 에이,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저 지영이에요. 점심 드셨죠? 그래 먹었다. 네가 웬일이냐? 연락 다 하고 하루 3번 꼬박꼬박 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할 땐 언제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자주자주 찾아뵈는데요. 하하하. 그나저나 점심 식사도 하셨는데 같이 드라이브 가실래요? 맞아요, 아버지. 멀리 안 가고 양평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올 건데 날도 딱 좋으니까 같이 다녀와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곧 저녁 시간인데 어딜 간다는 거야? 이 여편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아버님, 오늘 어머님은 저희랑 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같이 가시자고 한 건데. 양평에 유명한 소고기집 있거든요. 거기 건너 아는 분이 하는 곳인데 이참에 한번 다녀오려고 그러죠. 평소에 예약도 힘든 곳인데. 소고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림에 보탤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집도 빨리 못 사고 그러는 거다. 내가 빚 없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기어이 대출 끼고 집을 사더니만. 아,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엄마는 어떡하실래요? 나는 뭐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아버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이 저녁에 드시려고 소고기랑 된장찌개 끓여 놓으셨다고 하니까 데워만 드실 수 있죠? 그럼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게요. 영 불편하다고 하시니 다음에 가세요. 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지는 정말 조선시대에 살다 오신 분 같았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었죠. 남편도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 만나고 많이 바뀐 상태예요. 남자가 바깥일,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제가 싹 뜯어 고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따라다녀서 연애를 시작했고 처음 시댁에 인사 와서 시아버지를 보고는 모든 분위기를 간파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직업이 심리 상담가라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무튼 남편도 저에게 세뇌를 당한 탓인지 적당히 시아버지 비위 맞춰주고 그러더군요. 아무쪼록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착하기만 한 시어머니는 그저 내내 하실 뿐이었죠. 그날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녁까지 다 대접해드린 뒤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별말 안 하셨다는 거 있죠? 그러다 처음 제가 집안 제사 분위기를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시아버지와 싸웠고 결국 제 승리였죠. 설 연휴였던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와 저는 주방에서 땀 빼며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거 다 손질하면 초저녁쯤 될 텐데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저희 나가서 먹어요. 뭐? 어떻게 그러니? 네 시아버지도 있고 큰애랑 작은애도 있는데. 아니, 뭐 어때요? 지금이 저한테 세 번째 명절이잖아요. 뭐 처음이야 결혼 때문에 지나갔고 추석에 보니까 어머님 좀 쉬셔야겠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두고 나가니? 어머니, 그게 문제세요. 솔직히 어머니도 그만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꾹 참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말이지. 나야 늘 해오던 거고.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거 다 챙겨요. 물론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다지만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냐고요. 제 말은 융통성을 좀 부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아휴, 참.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쉬실 땐 쉬셔야지.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안 그래요? 얘, 너 또 뭐 하려고 그러니? 응? 아서라. 아서. 자, 이제 내일 음식 준비할 거 다 했네요. 2시간쯤 있다가 저녁 시간인데 저 어머니랑 나갔다 와도 되죠? 그래. 저녁 전까지 들어오너라. 저녁은 차려야 하지 않겠니? 저 어머니랑 사우나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할 게 많아서요. 원래 명절에 때 빼고 광내고 해야 하잖아요. 잠시만. 그럼 둘은 밖에서 저녁 먹고 우리들 보고 알아서 먹으라 이거냐? 남자가 무슨 주방이야. 아하하. 여보그래 다녀와. 엄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알아서 챙겨드릴게. 네, 형수님. 저도 있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뭐? 이것들이 정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버님,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 있나요? 제가 어머님이랑 준비하면서 불러다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물 달라고 하면 물 떠다 주고 요깃거리 챙겨주고 그이 아까 주방에 주스 마시러 들어왔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 안 떨어졌던데요. 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대답해드리는 거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랑 나갔다 올게요. 아주 시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거면 못하러 물어보는 거냐? 나 참 어이가 없으려니까. 형수님이 아버지 한 방 먹였네. 형수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저희는 뭐라도 알아서 먹을 테니까. 광수야, 너까지. 도대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3번째 명절인데 시어머니가 제대로 쉬는 꼴을 못 봤거든요. 저야 제사 지내고 적당히 있다가 친정 다녀오면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시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집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평생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나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명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살짝 운을 띄운 겁니다. 남편이나 시동생은 눈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제 장단에 맞춰주었고 역시나 시아버지만 노발대발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친척분들도 오신다고 하고 평소보다 준비하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식사 차려드리고 정신없이 불판 앞에서 전 부치고 요리하니 아무리 젊은 저여도 힘에 부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여보, 도련님, 이리 와서 같이 해요. 나는 젊다지만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 새벽부터 아침 밥 차리고 불 앞에 계속 있던 거 아시죠? 도련님이 오셔서 계란 물 입혀주시고 당신이 전 부쳐요. 그럴까? 엄마, 이참에 좀 쉬세요. 커피 한 잔 타 드시고요. 에이, 커피 타는 것도 귀찮지. 내가 주문해 줄게요. 뭐 드실래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딜 주방에 남자가 들어가. 내가 어제는 그냥 넘어갔다만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버님, 저 그러면 너무 서운하죠. 이번에 사촌분들도 오신다면서요. 평소보다 2배는 더 하는 건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일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따가 좋아하시는 팔보채 시켜드릴게요. 아버님도 도와주실래요? 시아버지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요? 아,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이가 얼마나 요리 솜씨가 좋은데요. 뭐? 못하는 말이 없어. 나는 거실로 가련다. 그러면 거실에 바구니 보이시죠? 사과랑 배 좀 닦아주세요. 호호. 이런, 여보, 난 뭐부터 하면 될까? 일단 다들 손 씻고 오세요. 어머님 일손 2명 늘었으니까 잠시 쉬세요.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저랑 이따 마사지 가셔야죠. 또 간다고? 원래 마사지 한 번으로 끝나면 받으나만 하네요. 그래서 오늘 것까지 예약하고 왔어요. 결제까지 해놔서 환불도 못 받거든요. 5시에 나가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해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형수님 최고 중에 최고. 결국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했습니다. 4명이 붙어서 하니 하루 종일 걸리던 거 반나절도 안 걸리더군요. 시아버지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묵묵히 과일만 닦고 계셨고 그렇게 저희만 즐거운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긴 했지만 내심 즐거워하는 눈치셨어요. 저에게 매번 고맙다시며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단단히 독이 오르셨는지 저를 잡으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신데 아직도 그 마인드가 상당하십니다. 거기에 가부장적인 모습까지 더해보세요. 대박이죠? 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하루 종일 저를 들들 볶아대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참을 수 있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마침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거든요. 집에만 있다 보면 불규칙한 생활을 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잖아요. 처음 1~2번은 괜찮았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시키시는 바람에 저도 점점 이성의 끈이 풀리더라고요. 세아가, 너도 이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고로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올바른 습관이 자리 잡혀서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거야. 네, 아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말대로 할 자신 있니? 일단 아침에 6시에는 무조건 기상해라. 아침 6시요? 그렇게 일찍이요? 그래,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좀 하고 정신을 맑게 해야 하루가 상쾌한 거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6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네 시어머니는 4시에도 일어난다. 내가 운동 다녀오면 6시 반에는 밥을 먹으니까 미리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어머, 너무 번거롭다. 지금까지 매번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이가 출근을 9시에 하는데 집 바로 앞이 회사기도 하고요. 뭐? 그럼 자겠다는 거냐? 우리 집에 늦잠 자는 사람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보니 도련님도 퍼질러 자던데. 아버님 낮잠도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술 드시고 오시면 더 주무시고요.
그건 남자들 일이다. 바깥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도 얼마 전까지 바깥일 해봐서 아는데요. 술 먹고 맘 잡고 일어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숙취가 심한 거 아니면 뭐 괜찮죠. 근데 아버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오락가락 하는데요? 뭐? 오락가락?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으셔서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 임신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그러면 피로감만 쌓일 것 같은데요? 내가 전화로 알아서 다 돌봐줄 테니 그리 알아라. 이번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며느라기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안 받니? 미쳤어? 설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는 건 아니지? 이렇게 게을러선 뭘 해도 안 된다. 이거사. 아버님, 적당히 하세요. 지금 6시도 아니고 새벽 4시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내가 관리해준다고 했지. 그러니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라. 아버님, 저 몸도 안 좋은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럴수록 몸을 더 혹사해야 하는 거다. 몸이 고생해야 더 나아지려고 반응을 하는 거야. 진짜 적당히 해, 미친 인간아. 지금 새벽 4시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미친 인간? 네가 드디어 정신을 놨구나. 아버님, 제가 좋게 말씀드리면 아버님도 알아들으셨어야죠. 며느리, 아내. 아니, 여자가 무슨 호구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 갖고 계시면 당연히 내내 하면서 떠받들어야 하는 거냐고요. 그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어머,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하늘은 값도 못 치잖아요. 요즘 땅값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말장난 하자는 거냐? 너 우리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야?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이겠죠. 여기 이 집 대출받아서 산 거긴 한데 다 갚았고요. 제 명의로 된 집이거든요. 아버님 원하시면 그이가 돈 쓴 물건 다 싸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라니. 집안에 실세라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아버님 기분 상하실까봐 그냥 장단 맞춰드린 거예요. 저보고 빚내서 산다고 뭐라 하셨죠? 그때 친정 아버지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급전 빌려드리느라 대출받고 그런 건데. 자세한 상황도 모르시면서. 10억이나 되는 돈을 다 갚아버렸다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닌데요. 원래 내색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있었는데요. 아버님 지금 들고 계시는 영양제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아버지 회사인데요. 그이도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뭐?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아버님 성정 아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저 그만 괴롭히세요. 결국 시아버지는 저 길들이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2달여 만에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 번 말대꾸하고 들이받으니 충격을 받으신 건지 상처를 받으신 건지 알 수 없지만 얌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종종 제게 연락해 오시며 시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는데 그냥 둘러댔어요. 버릇없는 제 모습이나 시아버지가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굳이 알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남편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과 왕래를 아예 끊는 게 아닌데 명절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고는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 그게 좀 서운했나 봐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어서 시댁에 갈 일이 생겼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었어요. 예비 동서 될 사람도 인사드릴 겸 찾아온다길래 열심히 준비가 한창이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예비 동서가 돌아간 뒤
남은 식구들끼리 여자 남자 따로 나누어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도 친분이 두터운 씨 어른들과 한 잔, 두 잔 계속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러다 술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술 떨어졌다. 가서 술 사와라.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어차피 조금만 더 드실 거잖아요. 그럼 2병 정도면 되겠죠? 남자가 어딜 자리를 옮기냐? 놀고 있는 여자들한테 다녀오라 해. 어디서 남자가 심부름을 하려고 하니? 어머, 아버님, 여기도 분위기 한참 무르익거든요. 저희 와인 한잔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술맛 떨어지게 와인이라니. 자고로 술은 소주 맥주여야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스타일은 안 맞으시네요. 어머님이랑 고모님들은 잘 드시는데요? 다 필요 없고 네가 가서 사오너라. 여기서 제일 나이도 어리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으니 가서 사와. 아버님, 그런 게 어딨어요. 술도 제법 드신 것 같은데 인제 그만 드세요. 저희도 곧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휴, 아버지, 제가 차라리 갔다 올게요. 나이 어린 건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라기, 네가 기어이. 아버님, 술을 꼭 여자가 사오란 법 있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가서 사오는 거지. 와인 싫으시면 직접 가서 사오세요. 지금 고모님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술 한잔 하셨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그이랑 도련님은 술 딱 2잔 마셨으니까 다녀와도 상관없잖아요. 시아버지는 술이 없다는 핑계로 제게 술을 사오라 명령하셨어요. 절대 부탁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고 남편과 시동생이 술을 사러 나갔는데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잔소리를 시전하셨죠. 이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을 들먹거리면서까지 말이죠. 술에 취하셨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동안 참아왔던 걸 터뜨리신 건지 소리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벙쪄서는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봐요, 당신. 지금 내 딸 같은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세상에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술 가져오라 명령질이야? 당신 미쳤어? 이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당신이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나 해요?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아주 만만하지. 허. 이 여편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 훈계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지금 손님들도 와 있는데 꼭 이렇게 큰 소리 내야겠어? 큰 소리 나게 한 건 너잖아. 이게 남편 대접해주니까 아내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다 늙어서 옆에서 수발 다 들어주고 끼니 챙겨줄 사람이 누군데. 하늘 같은 남편? 뭐 값어치나 있냐?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어요. 조금만 화를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혈압 오르세요. 됐다.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어. 더는 참지 않고 살 거야. 어디서 귀한 내 며느리한테 감히. 이게 미쳤나 진짜. 정신 안 차려? 간만에 풀어줬다고 망아지처럼 날뛰지? 황춘이, 정신 차리라고. 나 남편이야. 야, 김길식. 나 정신 멀쩡하거든. 내가 너보다 술 센 거 모르지? 하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겠니? 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얘 탓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니까 들어설 애도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가 너야, 너라고. 어디서 큰 소리 따박따박 해대고. 너 앞으로 굶고 싶어? 이런 미친년이 술 기운에 그러는 거
여기까지만 봐줄 거야. 더는 안 봐준다. 욕했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누군 욕 못해? 호랑이가 물어가도 시원찮을 놈 같으니라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져? 그래서 너는 물 한 잔 못 떠다 먹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주 땅을 치고 통곡하시겠다. 어머님, 아버님도 안 그러셨는데 네가 무슨 양반집 대감마님이야?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놔라. 내가 이참에 아주 정신머리를 고쳐놔야겠어.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더 이상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권위의식 찌든 말 내뱉지 마. 그리고 명절마다 제사? 당신이 지내. 당신 부모 제사 지내는데 왜 나랑 내 며느리만 개고생해야 해? 네가 하는 건 도대체 뭔데? 사과 닦기? 고모들, 삼촌들, 잘 들어요. 앞으로 나 제사 안 모셔요. 형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뭐라는 거야? 제사를 안 모신다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가정부를 들이든 사다 음식을 차리든 알아서 해요.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일 모레 60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좀 살아봐요. 예, 나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겠니?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저 양반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자겠다. 당장 나가자. 네, 어머니. 거기 안 서. 이 망할 놈의 여편네가.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셨고 시아버지에게 한바탕 쏟아내시고는 지갑만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에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커피 한잔하고 가시곤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집에 오시리라 믿고 항상 이불이며 옷가지며 준비해 두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 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하며 문자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 성화였죠. 남편과 시동생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하기도 잠시 충분히 이해한다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더군요.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작정하셨는지 짐을 챙기러 시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좁혀질 줄 몰랐고 무언가 결심하신 듯 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날 저녁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아버님께 다녀오신다더니. 무슨 일이야 있지. 내가 그때 말했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 서류 던져주고 왔다. 이번 주 내로 달라고 했어. 엥? 이혼 서류? 엄마, 정말 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못할 건 뭐냐. 그동안 세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많아.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구나. 몸소 느꼈지. 나 내일 모레 60이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어차피 너희들도 장가 다 갔으니 미련 없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살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더 지자.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아버지는 뭐라 하시는데요? 뭘 뭐라고 해. 왜 이혼하냐고 따지기 바쁘지. 얌전히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 거야. 단단히 못 박아 두고 왔으니 결정 내리겠지. 아무튼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겠니? 어머니, 신세라뇨. 당연히 여기서 지내셔도 되죠. 어차피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신 거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굳이 집 구하고 힘 빼시지 말고 필요한 것만 조금 더 사서 같이 살아요. 너희가 많이 불편할 텐데. 저희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도 낳고 하면 어머니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되죠. 어머니 혼자 두는 건 제가 용납 못해요. 맞아. 사실 이전부터 이 사람 엄마 모시고 싶다 했어. 그러면 신세 좀 지마. 고맙다 세아가. 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네가 웬일이냐? 네 시어머니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구나. 아주 팔자가 폈어. 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나저나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 하시던데.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 여편네한테 똑똑히 일러둬라.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면 봐준다고 전해라. 당장 집에 와서 청소부터 하라고 해.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요. 어머님이 오죽 지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아버님, 주제 넘은 말이지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고생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조선시대에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 겸상도 못하던 시대인데 따뜻한 밥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해야지.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처음 만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 좋다고 따라가셔서 집안 반대 이겨내고 하신 결혼이잖아요. 근데 초심은 어디로 가시고 왜 어머니를 종 부리듯 하시냐고요. 평생 그렇게 참아가면서 뒷바라지 다 해주셨는데 고맙단 말씀 해보셨어요? 네가 지금 시아버지를 가르치려는 거냐? 잔말 말고 네 시어머니 당장 보내거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버님 안부도 물을 겸 반응 좀 보고 어머님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시는 거 보니 전혀 잘못한 거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희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시어머니만 시어른이야?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몸소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머님 찾지 마시고 저도 어머님 허락 있을 때까진 연락 안 드릴게요. 그이랑 도련님이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어머님 살펴드릴게요. 뭐? 야! 그렇게 시부모님은 몇 달간의 씨름 끝에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눈치셨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징징대는 거 듣기 싫다고 도장 찍으신 분입니다. 위자료 한 푼 안 받아도 되니 이혼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 소리에 이혼하기로 마음 바꾸신 것 같아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위자료 안 받아도 되는 게 친정집이 좀 잘 싸세요. 생각 그 이상으로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 부부와 계속 살게 되셨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저희는 천안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왔고 현재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만 참석합니다. 이혼하시고 처음 1년 동안은 내심 신경을 많이 쓰시는 듯했으나 이제는 아이들 돌보면서 취미생활도 즐겨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애먼 여자 형제들, 즉 고모님들을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출가인 할 때는 언제고 제사 모실 여력이 안 되니 주변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저 같으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할 것 같거든요. 역시나 시아버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동생도 결혼식을 올렸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원래는 1년 전에 결혼식을 해야 했었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 때문에 조금 미뤄뒀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각자 위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시아버지에게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알려드리려 종종 사진 보내드리는데 앞으로 왕래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하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있듯이 혹여나 싶은 마음에 거리를 좀 두고자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고부 갈등은 많이 겪었어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겪는 일은 별로 없는 거로 알아요. 아주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할 말 다 하세요. 그럼 뭐 아니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인형 꾸미기나 색칠놀이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자연스레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꾸며 자랐어요. 보통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딱 내세울 것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만류하던 미용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졸업 후에는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취업했습니다. 운 좋게 바로 취업했고 잘린 머리카락을 쓸어 담거나 수건을 빠는 말단 직원 일부터 시작했지만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어요.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도 선배들과 원장님의 도움으로 팀장 직급을 달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의료봉사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저와 나이 차이는 10살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선경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앞으로 평생 너만 보고 살게. 태규 씨,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남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 아니야? 김선경, 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날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오빠 동료들만 봐도 죄다 있는 집들이랑 결혼해서 개인 병원도 차리고 우리 집은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내가 너 돈 보고 만나는 줄 알아? 난 그냥 네가 좋은 거야. 왜 그런 하찮은 생각을 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타산도 안 맞고 내가 태규 씨를 위해 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혹여나 태규 씨가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나 싶어서 난 그게 걱정인 거야. 답답하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따지는 분들 아니셔. 돈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런 분들 아니라고. 항상 사람 마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살았어. 그러니 나 믿고 결혼 진행하자. 정말? 믿어도 돼? 나 솔직히 무서워.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세상에 그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아예 없진 않겠지만 난 선경이 네가 좋아. 너 아니면 결혼도 안 할 거고 내가 널 2년이나 만나면서 이 정도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에이, 바보같이 왜 울고 그러냐. 내가 잘 벌어오니까 선경이 너는 힘들면 일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휴가 내서 대구 내려갔다 오자. 인사는 드려야지. 정말? 나 태규 씨만 믿을게. 결혼하자고 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두어 번 정도 거절했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판단 기준을 매기는 건 아니라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냉혹했기에
혹시나 제 직업이 남편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보통은 개인 병원을 차려줄 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던가 같은 의료계 종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끼리끼리 결혼한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남편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 오랜 대화 끝에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흔쾌히 사위로 인정해 주셨어요. 시댁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사인 시아버지, 간호사 출신인 시어머니, 저와 동갑인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이 많이 부유했고 작은 재단도 운영하고 있던 상태라 주눅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상태를 알고 시어머니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새아가 될 거니까 그렇게 부르마.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떨고 있어?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새아가 너무 마음에 드는걸? 아들만 둘 있는 집구석에 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태규 씨 내조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엄마, 우리 선경이 예쁘지?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고운지 몰라. 맞다. 둘이 의료봉사하면서 만났다고 했지? 새아가는 헤어 디자이너니까 머리 손질도 잘하겠네. 앞으로는 김 실장한테 가지 말고 새아가 가게로 가야겠다.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칭찬 감사합니다. 시댁이라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널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할 거야. 그러니 너무 어려워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하도록 해.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거든. 선경아,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 그렇게 무서운 분들 아니라니까. 제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잘할게요.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희는 무난히 상견례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까지 생겨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고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결국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아이 낳고 몸조리할 때까지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아이를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살았어요.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복직을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낸다지만 유독 저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지 자주 아팠거든요. 우리 주아 말이야. 아무래도 무슨 면역 클리닉 이런 거 다녀야 할까봐.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주아가 너무 자주 아파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줘서 그런 건지. 에이, 그런 걱정을 왜 해? 집안에 의사가 둘씩이나 있는데 원래 그 나이 땐 다 그래. 면역력 자리 잡으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자주 감기 걸리고 아프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게 다 부모 욕심이라는 거야. 생각보다 애들 되게 튼튼하다. 다 아프면서 크는 거고 내가 세심히 잘 살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주아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 당신이 하도 걱정해서 내 동기 중에 소아과 있거든. 지난번에 식사 같이 했던 박 교수 있지? 그 녀석한테 물어보니 상태 괜찮으니까 당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정 불안하면 자기가 직접 봐줄 테니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더라. 그렇게 고마울 수가.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알겠지?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다 아프면서 크고 그랬잖아.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내가 뭘. 우리 먹여 살리느라
당신 혼자 외벌이 하는데 내가 육아 때문에 신경도 잘 못 써줘서 그게 항상 미안해. 에이, 또 그런다. 나는 다 이해한다니까. 아, 맞다. 그나저나 태연이 결혼한다더라. 조만간 여자친구 데리고 인사 온다던데. 어머, 도련님 여자친구 있다더니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가 보네. 잘 됐다. 어머님이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잖아. 그렇지. 의대 안 가겠다고 설치던 거 겨우 붙잡아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 정신 차리고 일하더니 좋은 사람 만났나 봐. 당신이랑 나이가 아마 같을걸? 친해져서 말동무도 하고 그래. 알겠어. 오늘 수술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지? 오기 전에 연락 한번 줘. 알겠어. 이따가 봐요. 그렇게 정신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더군요. 어린이집에 보낼까 말까 고민도 하면서 이래저래 시어머니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살림도 배우면서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동서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처음 만난 동서는 인상이 굉장히 단아하고 따뜻했달까요? 전형적인 아나운서, 은행원 같은 야리야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큰 병원은 아니지만 강남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 했어요. 정확히 직업이 뭔지 듣지는 못했지만 의료계 종사자라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시동생은 뭐가 그리 급한지 연애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서로 좋다고 하고 결혼 적령기이기도 하니 시부모님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눈 깜짝할 새 결혼식까지 진행되었죠. 세아가 어서 오너라. 비행 시간이 길어서 많이 피곤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프랑스 파리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야경이 끝내주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도 같이 가요. 집안에 사람이 북적이니 기분이 좋네요. 재수 씨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주버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건 주아 선물이랑 아주버님, 형님 선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것도 있고 조금 많은데 천천히 열어보시겠어요? 어머, 동서 뭘 이런 걸 챙겨왔어요? 고마워서 어쩔까? 뭐 신혼여행 다녀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비싼 거니까 한번 보세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야지. 큰애야, 나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지? 그럼요. 여보, 주아 좀 봐줘요. 어머니랑 상 좀 차리게. 어머니, 저도 거들게요. 형님이랑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거라도 제가 해야죠. 뭐부터 하면 돼요? 아서라, 오늘까지는 쉬어. 다음부터 돕든지 해. 오늘은 네 형님이랑 할 테니까. 그래. 동서 오늘은 내가 어머님이랑 둘이 할게. 막 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다 차리면 부를 테니까 들어가서 쉬고 있어.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조금 쉬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식구들이 늘어나니 남편 말대로 북적북적거려서 사람 사는 집 같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 왠지 저를 안 좋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알게 모르게 위아래로 훑어본다거나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저였던지라 눈치가 상당했는데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 없는데?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일이 있을 리가. 아니, 태연이랑 어제 술 마셨잖아. 근데 재수 씨가 당신 얘기를 많이 하나 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말 섞은 적도 별로 없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말 몇 마디 한 게 전부인데. 그냥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가 봐.
친정은 어딘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나이도 동갑이니까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 아니야? 글쎄, 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건데 뭐하러 서방님한테 물어보지? 이상하네. 아직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이참에 재수 씨랑 잘 지내봐. 집도 가깝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잖아. 동서일에서 시간 맞추기 어려울걸? 아, 맞다. 직장 다닌다고 했는데. 근데 동서는 병원에서 일한다면서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야 뭐야? 나도 잘 몰라?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냥 의료계 종사 잘하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뭐 그런 거겠지. 아무튼 알겠어. 얘, 큰애야, 너 둘째네랑 무슨 일 있니? 네? 어머니, 동서랑 딱히 뭐 없는데요?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근데 네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한다니? 너랑 많이 친해지고 싶나 보다. 나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라고. 동서가요? 저를 궁금해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말해줬지. 걔는 너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걸 굳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직 어색한가 보다 싶었지. 성격 좋은 네가 먼저 다가가라. 아, 네, 그럴게요. 혹시나 동서가 또 제 이야기하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그러마. 그나저나 주아는 뭐 한다니? 너는 점심 챙겨 먹었고? 주아는 이제 간식 먹고 자요. 저는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요. 아, 그리고 주아 어린이집 상담 다녀왔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 참 잘 됐구나. 이참에 주아 어린이집 보내고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 다시 미용일 시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아직 주아가 어려서 일은 좀 망설여지네요. 아범도 있겠다. 나도 있겠다. 무슨 상관이니?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도 그럴 것이 한 명도 아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동서 이야기를 하니 좀 찝찝했어요. 뭐 시집 온 입장에서 저를 신경 쓴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말씀처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서와 작은 트러블이 생겼었거든요. 동서, 음식하는 거 힘들지? 양은 별로 안 돼도 가짓수가 많아서 버거울 수도 있어.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도 못하면 그게 며느리인가요? 어? 그건 그렇지. 난 동서가 첫째 사고하니까 힘들까봐 말해준 거야. 형님, 저랑 동갑이시죠? 그렇다고 들었어. 친구 생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데. 왜? 손윗 사람이니까 존댓말 하던 반말 하던 그건 신경 안 쓸게요. 근데 형님,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셨어요? 응? 우리 의료봉사에서 만났어. 한 2년 연애하고 결혼했지. 아, 정말요? 혹시 아이 생겨서 결혼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동서, 지금 그거 무슨 뜻으로 묻는 거야? 아니, 형님, 일도 안 하시고 가정주부신데 아주버님 같이 명망 있는 의사랑 어울리나 싶어서요.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솔직한 성격이라. 참나. 동서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 어울리고 말고가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나 결혼할 때 고민 많이 했거든. 나 원래 헤어 디자이너였어. 그래도 제법 유명했다? 압구정에 A 헤어숍 알지? 거기서 팀장으로 있었어. 헤어 디자이너요? 미용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형님 대학은 나오셨어요? 아니, 나 대학 안 나오고 미용고 나와서 바로 취직한 거야. 원래 어려서부터 꿈이었거든. 아, 형님 대학도 안 나오시고
정말 능력 좋으시네요. 뭐? 동서 나한테 감정 있어? 왜 말투가 그래? 제가 뭘요?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안 돼요? 형님이 너무 예민하시네. 동서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약 올리는 것처럼 선을 넘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말 실수했겠거니 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참을 물어보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끄덕였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처음에 몰랐어요.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동서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까내리는 건 물론 무슨 가정부 취급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 그저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해탈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누워만 계셨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저와 동서가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이참에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며 웬만한 음식은 업체를 쓰겠다 하셨죠. 같이 음식을 하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몇 시까지 오라고 하셨지만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서, 어디야? 오늘 음식하는 날인데.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아, 벌써 날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지난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었잖아. 추석 때 제사도 지내야 하고 처음 명절이니까 와서 일은 안 하더라도 한번 보라고. 그게 와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정 바쁘면 못 오는 거지 뭐. 마음 쓰지 말고 편한 대로 해. 제가 어떻게 그래요? 형님이 또 칭찬 가로채려고 그러죠? 얌체 같은 짓을 하려는데 제가 어떻게 두고 봐요. 뭐? 얌체?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이거 봐봐. 형님 정말 여우인 거 알아요? 지난번에 마트에서도 그렇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고. 내가 뭘 어쨌는데? 말해봐. 아, 됐고요. 저도 어머니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일단 집으로 갈게요. 알겠어. 와서 이야기하던지 해. 올 때 편하게 갈아입을 옷 챙겨와. 설마 일 안 할 건 아니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음식 만들 거 한참 남아서 뒤에서 보조해줘야 해. 제가 음식을 왜 해요? 저 부려먹으시려고요? 말싸움 해봤자 뭐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또 어머니한테 이르려 그러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딱 기다려요. 동서, 추석인데 누워만 있지 말고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지 그래? 아까부터 누워만 있잖아. 아, 왜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몸 불편하시고 나보고 이걸 다 하라는 거야?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받아먹기만 하고 내가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해야지. 어떻게 떡하니 쉬고 있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제가 이딴 대접받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저 의료계 종사자예요. 그래, 의료계 종사자인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뭐? 전부터 느꼈던 건데 동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 우리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던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나한테 날이 서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음식 만드는 건 어떡할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 아니죠? 형님이 그동안 해왔으니까 알아서 해요. 뭐? 지금 나더러 혼자 다 하라고? 동서 도대체 왜 그래? 그딴 건 백수 형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대학교도 나왔고, 엄연히 병원에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의료계 종사자면 집안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건 맞아. 동서도 이 집 사람이니까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제가 더 어이없거든요. 고졸 형님을 형님으로 모셔야 한다니. 수준도 떨어지고 집안도 안 맞는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것도 신의 한 수예요.
아주버님이 구원자 수준인데요. 계속 그래봐.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돈이나 학벌로 사람 무시하는 거 이 집 식구들 되게 싫어하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형님은 형님이 알아서 잘하시라고. 동서 정말 버릇없구나.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자. 아니, 아예 말을 섞지 말자. 제가 원하던 바예요. 어머님한테 제 욕하시거나 뒷말하시면 가만 안 둡니다. 제가 한참을 뭐라 하고 나서야 그제야 시댁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밝은 표정으로 살갑게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기분이 정말 나빴고 집에 와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제 학벌이나 직업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서가 대뜸 그러니 제가 정말 못나 보이더군요. 그 뒤로는 저에게 당연하게 하대도 아니고 뭣도 아닌 행동을 일삼았고 언젠간 호되게 혼내줘야겠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를 데리고 피부과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의료계 종사자라던 동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그런 직종이 아닌 그냥 보통 원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냥 접수랑 수납만 해주는 데스크 직원이요. 그러면서 온갖 잘난 체하며 저를 깔보던 동서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한 뒤 동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즘엔 접수랑 수납해주는 사람도 의료계 종사자라고 하나 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강남병원에서 일한다며 내가 오늘 주아 데리고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그쪽 갔는데 마침 동서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네? 네? 절 보셨다고요? 그래. 아니, 난 대학 어쩌고 하면서 집안 수준 운운하길래 동서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거라도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뭐 데스크 직원이더구먼. 그러면서 날 무시해?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 서방님이랑 어머님 아셔? 아시는 건 둘째치고 나한테 무례하게 군 거 아시나 몰라? 형님, 설마 말씀드릴 건 아니죠? 말 못할 건 뭔데? 그동안 동서가 오죽 버릇이 없었어? 내 살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야. 어머님이 예의 없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지?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형님 제가 잘할 테니까 아무 말 마세요. 싫은데? 뭐?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할 건 뭔데? 이따 집에서 보자. 저는 동서가 얄밉고 정말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패를 쥐고 있기로 했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동서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돼버리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후 설날 때도 저보다 먼저 와서 장을 봐두고 재료를 손질해 놓는다거나 저에게 건네는 말투조차 달랐어요. 어찌나 살갑게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지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지금까지 동서의 버릇을 고쳐주며 잘 살아오고 있어요. 분명 어떻게든 복수란 걸 할 수 있었지만 제 기준에선 최고의 복수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신보를 곱게 써야 앞날이 편하다던데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여보, 재수 씨 언제까지 그렇게 둘 거야? 모르지. 자기 버릇 고쳐지면 알아서 그만둬야지. 괴롭힐 생각은 없지만 본인이 찔리니까 저러는 거겠지. 그건 그런데 재수 씨가 불쌍해 보여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하잖아. 진작에 저랬으면 좀 좋아? 당신도 참 고집세.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고집 있는 줄 몰랐네. 근데 진작에 말하지. 그럼 나라도 뭐라 해줬을 건데. 이건 여자들 문제야.
남편들 등에 업고 그건 치졸하지. 동서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쳐야 알아들어. 암만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아휴, 난 모르겠다. 살살해. 그러다 서로 의상할까봐 걱정이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안 하지. 지금도 딱히 뭐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깨우쳐야 해. 눈치 보는 게 참 안쓰럽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적당한 시기에 맥주 한 잔을 하던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볼 테니까. 아마 어느 정도 느꼈을 거야. 반성했으면 더 좋고. 나중에 엄마가 알면 까무러치시겠다. 나 주화 재워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오늘 당직 수고해요. 그래, 내일 봐. 수고하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씨 못되게 먹었던 동서도 점점 사람 돼가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요.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집 근처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아이도 돌보며 제 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 어찌나 기쁜지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살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